기세를 탄 텍사스가 휴스턴 상대 1승을 먼저 가져가며 포스트 시즌 6연승을 달렸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오늘의 경기 두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과 텍사스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텍사스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가 포스트 시즌 6연승을 달리게 됐죠. 이게 7전 4선승제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승리팀이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메이저리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64%니까 텍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선취점을 뽑은 팀은 바로 이제 텍사스였는데요. 1회 말 이 브래그먼 선수의 장타성 타구를 이 점프 캐치로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의 활약을 예고한 에반 카터 선수도 있었고, 이제 2회 초 첫 타석에서 잡아당긴 타구를 또 2루타로 만들어낸 선수도 바로 이제 에반 카터였습니다. 그렇죠. 1루수 아브레우의 글러브를 맞고 타구가 느려지자마자 곧바로 2루까지 질주한 점, 굉장히 센스가 빛나는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조나하임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텍사스가 선취점을 만들어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 첫 실점을 내준 벌랜더였습니다만 2사 만루의 위기가 뒤에 찾아왔습니다만 또 그 위기를 일단은 넘기고 넘어간 벌랜더 선수였거든요. 네, 텍사스의 좌완 몽고메리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사실 2사의 1-2루 위기, 3회 말 순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때 진짜 무서웠던 게 알바레즈 아니겠습니까? 디비전 시리즈에서 4개 홈런을 때렸던 알바레즈를 상대로 결국엔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던 장면, 오늘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회 말에도 2사 후에 세 타자 연속 안타로 만루 위기를 또 맞은 몽고메리였는데요. 여기에서 말도나도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또 이닝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 페냐의 안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안타가 나왔을 때 맥코믹이 이제 3루에서 멈추지 않고 홈까지 뛰었으면 어땠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아쉬웠던 장면으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좌익수 방면에 안타가 나왔고 카터의 어깨가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맥코믹이 3루 베이스를 밟기도 전에 이미 에반 카터가 타구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홈으로 파고 들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웃이 됐겠죠. 근데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포스트 시즌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실책성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좀 과감한 선택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왜냐? 다음 타자가 말도나도였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5회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홈런으로 또 추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타베리아스 선수가 벌랜더의 가운데 슬라이더 실투를 받아서 솔로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하지만 벌랜더는 또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실 벌랜더를 상대로 텍사스 타선이 정말 전략을 잘 짜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게, 네. 이 총 52번의 스윙 중에서 헛스윙은 7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벌랜더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었고, 특히 패스볼과 슬라이더의 중점적으로 대처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패전 투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벌랜더 역시도 6.2이닝 동안 2실점, 이런 텍사스의 완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버텨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 스트라이크 좀 외곽으로 공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승부하기보다는 약간 좀 피해가는, 또 빠질 때는 또 확실하게 빼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벌랜더가 노련해졌다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포스트 시즌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에서도 벌랜더가 전성기 때도 이제 힘으로 윽박지르다가 큰 거 한 방을 허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 포스트 시즌 때 저스틴 벌랜더의 모습을 보면은 직전 등판도 그렇고 이제 타자를 좀 더 이렇게 요리하는 느낌, 이 베테랑의 이 노하우가 빛나는 피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몽고메리 역시도 오늘 경기 6.1이닝 동안 무실점 휴스턴 타선을 또 봉쇄했습니다.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선발 보강을 위해서 영입된 좌완 투수인데, 가을 야구 시작 전까지는 사실 텍사스를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몽고메리가 1선발이면 선발진 약하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몽고메리가 사실 이 양키스 시절 모습 때문에 저평가돼 있어서 그렇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그렇고 확실히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이 호투에 이어서 이번에도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텍사스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서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에서 2경기 무실점을 기록한 게 몽고메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3경기 동안 2승 평균 자책점 2.08을 또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벌랜더도 호투,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 선수도 또 호투를 하면서 오늘 경기가 이
이번 포스트 시즌 첫 번째로 양팀 선발이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라고 하네요. 거기에는 사실은 이 양팀 수비수들의 도움도 많이 따랐었죠. 사실 1회 말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카터의 수비뿐만 아니라 이 텍사스의 이루수인 시미언 같은 경우도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선행 주자를 잡아내는 정말 좋은 수비가 나왔었고 알투베 선수도 그 바운드 정말 어려운 타구를 탁 잡아내는 모습, 여기에 듀본의 다이빙 캐치도 굉장히 또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몬고메리 역시도 이제 최근 포스트 시즌에서 돋보이는 게 땅볼 유도가 높은 선수답게 수비력 역시도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아까 선취점을 뽑아낸 것도 사실 에반 카터의 발끝에서 나온 거였고 또 이제 결정적인 수비 얘기 또 당연히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렇죠. 7회 말부터 불펜을 가동한 텍사스인데 8회에 이 체프먼을 올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위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브래그먼에게 정말 커다란 타구를 허용을 했는데 사실 이 타구가 정말 미닛메이드 파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갔기 때문에 이게 안타가 아니라 이 카터가 잡아낼 수 있는 장면.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는 조금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수비하기가 까다로운 타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웃카운트로 만들어낸 카터의 수비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타율이 무려 5할 6푼에 육박하는 타구였고 만약에 이게 담장 맞고 안타가 됐었더라면 이제 앞서 볼넷으로 출루한 알투베가 쉽사리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타구였는데요. 끝까지 침착하게 타구를 보고 마지막 순간에 딱 뛰어올라서 이게 잡아내는 이 집중력 굉장히 또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커트맨으로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누이 공가로 인해서 알투베까지 아웃을 당하는 장면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여기서 시미언이 어필한 부분도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 알투베가 2루 베이스를 찍고 3루를 향해 가다가 이제 귀루 과정에서 다시 2루를 찍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놓친 거를 또 시미언이 잘 캐치를 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무사의 1루 찬스가 2사의 주자 없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 알바레즈 앞에 주자가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알바레즈까지도 땅볼로 처리를 하면서 이 텍사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진짜 MVP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에반 카터 선수, 사실 유망주 시절에 그리고 드래프트 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드래프트 당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드래프트에서 텍사스가 2라운드 전체 50번으로 지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학 진학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많은 팀의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를 놓쳤다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시즌에 뭐 고교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고교 졸업 시즌이 또 완벽하게 치러지지도 못했고 난 그냥 대학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텍사스 스카우트 팀이 계속 끈질기게 에반 카터를 설득했고 그동안 봐왔던 것을 바탕으로 이 선수는 반드시 뽑아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 또 성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올 시즌 전에 이미 텍사스 팀 내 유망주 랭킹 전체 1위로 올라선 만큼 이 유망주 시절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만 빅리그에 데뷔하고 나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정말 육각형 선수, 이 공수주 모두 맹활약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 역시도 뛰어나고 그래서 기록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맞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첫 6경기에서 14차례 출루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신인 포스트 시즌 기록 타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 척 노블락 그리고 이제 스즈키 이치로 선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땐 에반 카터 선수의 미래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청노블락과 이 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팀의 1번 타자로 활약을 했었던 레전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에반 카터가 좀 더 경험을 쌓으면 내년 시즌에는 저는 리드오프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큰 위기를 모면한 텍사스 9회 르클락 선수를 올려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적진에서 그리고 이제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 귀중한 1승을 또 따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 텍사스 선발진이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데스 부분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텐덤 전략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를 했었는데 1+1. 그렇죠. 네.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던 맥스 슈어저 그리고 그레이가 챔피언십 시리즈 로스터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슈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차전 출격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 보인다라고 하니까 텍사스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가 더해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내일 2차전 선발 투수는 이볼디 대 발데스 선수로 또 맞대결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이볼디야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발데스 같은 경우는 지난 포스트 시즌 때 보여준 그 가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이볼디는 올 시즌 이 후반기에 복귀해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포스트 시즌 활약이 대단하죠. 반면에 발데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이어진 데 이어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 매치업에서는 또 한 번 이 텍사스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만약에 원정에서 텍사스가 2승을 거두고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월드시리즈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일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텍사스가 계속 이 돌풍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또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내일 경기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리뷰 한 번 더 같이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역시 포스트 시즌 경기 있으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